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국인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대기업에서 여성 임원으로 지내시면서 승승장구하셨던 분인데요.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아들을 엄친아로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런 엄친아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공황장애가 찾아왔다고 해요. 엄마는 그 앞에서 큰 결정을 내리셨어야 하는데 그 결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한데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교회 출석하시는 우리 유세미 작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금 소개 올린 것처럼 이제 대기업에서 오랜 시간 네. 임원으로 네. 활약하셨다고 소개 올렸는데 어디서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저 한 25년 직장 생활 했는데요. 네. 삼성물산하고 애경에서 오랫동안 이제 직장인으로 살았죠. 예. 그 포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느껴집니다. 뭔가 그 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뭔가 포스가 느껴지는데. 악마늘 프라다를 입는다. 그거 그 느낌, 그 느낌. 그럼 어떤 일을 주로 하셨어요? 뭐 대기업인 건 아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일을 맡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 삼성물산에서도 그렇고 애경에서도 그 이제 유통 쪽 일을 계속했죠. 결국에 좋은 상품을 고객들한테 어떻게 어필해서 네. 매출을 올리느냐 이제 이런 일이죠. 네. 네. 그럼 굉장히 바쁘게 사셨을 텐데. 그렇죠. 네. 해외 쪽도 맡으시고요. 네, 뭐 브랜드 런칭하는 거나 이제 이런 일도 하고요. 예. 그리고 외식 쪽 이제 그 상품도 하고 예. 그래서 재미있게 직장 생활을 이제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저한테는 참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 이런 그 경쟁 체제잖아요. 예. 누가 더 잘하나 이런 거 네. 그런 게 이제 체질적으로 이제 맞아서 이렇게 신나가고 하는 그런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 네. 그래요? 저는 조직 생활을 못해요. 전 체질적으로 조직이 안 맞아요. 아티스트니까 뭐 그래서 안 그런가 봐요. 맞으시죠? 그래서 네. 아마 제가 거기 저는 그런 사회에서 튕겨져 나온 것 같은데 네. 그게 적성이 잘 맞으시다는 네, 적성이 잘 거잖아요. 맞았어요. 예, 어허. 그리고 특히나 또 지금은 좀 많이 이제 문화가 바뀌긴 했는데 이제 여성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컴플렉스가 그렇죠. 이제 항상 회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포기를 할 거냐, 이제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여자 동료들도 많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 누가 이긴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오기가 이제 기폭제가 돼서 예. 직장 생활을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일본 쪽에 관련된 일도 하셨어요? 이제 같이 협업하는 어떤 일들이 예. 이제 있죠.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많이 이제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뜨악해 하는 그런 어떤 파트너를 만날 때. 근데 일본에 이제 뭐 여러 회사랑 같이 협업을 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물론. 거기서도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아주 이제 파트너십을 주로 이제 좋은 회사들인데 한 회사가 네. 이제 이쪽에 한국 쪽에 어떤 자기네들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야 되는 대표가 여자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너 마인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제가 뭐 쟤네들은 왜 저렇게 저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지? 뭐 투덜대거나 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여자가 이쪽 한국 쪽에서 이제 리더로 일하는 거를 못 믿어하면 네. 그럼 이제 신뢰감을 줘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을 하다가 일본어를 배우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로 쏘려고 네, 이제 통역 거치지 새벽마다. 않고. 그러니까 통역을 거치면 아무래도 이제 네, 맞아요. 늘어지고 맞아요. 사실 맞아요. 저 사람하고 어떤 이렇게 마음으로 소통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네. 비즈니스도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이제 일본어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네. 학원을 갔어요, 새벽에? 새벽에 학원을 가는 직장 거죠. 가기 전에?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리고 몇 나서 시에 가야 출근하는 거죠. 6시 반 타임 막 이런 거. 예, 그래서 일본어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재미있게 이걸 잘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그 파트너랑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만나는 거예요. 저희가 일본을 가든지 아니면 네네.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든지.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일본어가 이제 팍팍 늘잖아요. 네. 그러면 파트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그냥 회사에서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랑 뭔가 잘해보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렇게
열심히 이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주 말이 많이 늘어서 이제 어떤 통역도 필요 없이 같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를 처음엔 못 믿었는데 이제 그렇게 노력하는 걸 보고 신뢰하게 됐다. 그러니까 모든 직장 생활을 그런 식으로 죽기 살기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들 예전에 그 항상 여성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여성 그 유리천장처럼 그렇죠. 뭔가 장벽이 있다라고들 네. 많이들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여성이라는 존재 때문에.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렇죠. 여전히 이제 숙제로 남아 있죠. 와, 그러면은 이제 생각만 해도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치열하게 사셨는지 그게 다가오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은 없었나요 그때? 있었죠. 저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그야말로 워킹맘이었어요, 저는. 그럼 그 실력이 아이들은 누가 돌보나요? 친정 부모님이 거의 전담해서 저희는 이제 아파트에 같은 동에 위아래층에 이렇게 예. 그렇게 처음부터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제 제가 아이 때문에 뭐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라서 아이는 자 우리가 전담해서 키운다. 뭐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 정말 감사하죠. 네. 이거 뭐 딱 갖춰져 있네요. 바로 네. 친정 엄마 아빠 위에 계시면 네. 바로 모두가 바라는 시스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상 모든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애들 많이 낳죠. 이게 안 되니까 애들 못 낳는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예. 최고의 시스템이죠. 더군다나 교직을 하셨던 부모님이면 네. 위에서 얼마나. 근데 그러면은 할머니 힘들어요. 할머니 아니, 힘들지만, 힘들지만. 그래서 뭐 아이들 한글을 가르치는 것도 다 전공이시잖아요. 두 분 다 그렇죠. 초등학교 아, 교사하셨으니까. 선생님이시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재미있게 예. 책을 읽고 뭐 한글을 가르치고 뭐 그리고 무슨 체험학습하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이렇게 스케줄 짜가지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 이제 차 태워갖고 다니면서 픽업하고 예. 이런 것도 다 부모님이 하셨어요, 저희. 네.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일만 하면 되는 어떤 상황이었으니까 굉장히 럭키했던 게 그러네. 있어요. 그럼 주말에는 이제 또 본인이 전담하시고요. 주말에는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네. 지금은 이제 지구촌 교회를 다니는데 예전에는 이제 한 200명, 전 교인이 한 2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를 섬겼거든요. 네네. 그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 작은 교회에서 혼자서 막 일당백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교회잖아요. 근데 주말에도 거의 하루 종일, 그러니까 아침 일부 예배 안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내 가서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세신자반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세신자들 이제 그 기초반 교사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잘못된 어떤 그런 이제 신앙 형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언제나 나의 의를 위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도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 누구보다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그게 이제 교회까지 오는 거죠. 야, 경쟁의 끝이. 워커힐릭 성향도 있으신데 또 지는 거 싫어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에 이제 그 뭐 장식 데코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하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장식이 제일 멋있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인스타 스토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 사비 털어서 이제 네네네. 굉장히 멋지게 장식하고 그리고 또 교회 일을 해도 막 너무 열심히 하면서 마음에 늘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보고서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일을 쳤다. 야 저렇게 일을 답답하게 못하는 하네. 것도 참 제주다. 제주다. 나한테 하는 얘기. 뭔지 알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예, 제가 늘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정죄하면서 그렇게 교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결국에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예.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밥을 사요. 이제 교회 교인들한테 밥을 사는 게 있는데 제가 좋은 일이 있어서 밥을 사야 되면 저는 출장 뷔페 불렀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뭐 목사님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권사님들이 역시 유집사가 일을 하면 스케일이 달라. 이런 그 얘기 한마디에 듣는 걸 가는 너무 거지. 그 한마디에 그런 얘기. 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보란 듯이 해주는 거지. 네. 그, 그동안 하고 싶은 이거 답답하라 이거를
딱 사이즈로 보여주는 거죠. 그거잖아요. 그리고 사업가 그게 기질이. 잘못된 걸 몰랐어요, 제가.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아, 근데 나- 사업가 기질이 있으시네. 네, 나의 어떤 나 잘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교만하게 예. 이 교회가 나 아니면 안 돌아가 이런 어떤 느낌으로 예. 예 그렇게 했어요. 주일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어린이 하루 종일 엄마는 교회에 있는데 아이들도 교회 나와 있는 거죠. 주일학교에. 예. 저렇게 하루 종일 있어요? 예, 거기 하루 종일 주일학교에 나와 있고, 그 교회가 작아서요. 거기서 네. 밥 먹고 놀고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 예, 그렇게 하고, 뭐, 교회 와서도 이제 아들이나 딸 보고서 뭐, 이제 이 친구는 뭐, 중등부, 이 친구는 뭐, 초등부 이렇게 있으면, 아들, 오랜만이야? 딸, 오랜만이야? 막 이런. 오랜만이구나. 예, 오랜만인 거예요. 우리는. 예, 평일은 오히려 평일날 볼 일 별로 없고, 예. 볼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막 딸이 뭐지? 출장 갔다 왔다며? 이렇게 막 물어봐요. 갔다 온 걸 몰라요.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막 우리 소풍 갈 때, 여기 요새 이게 벌레 이런 거 쏘이면 큰일 난다니까 꼭 긴팔 입고 긴 바지 입고 가는 거야, 이번 소풍? 딱 이러면 엄마, 소풍 갔다 온 지가 일주일이 지났어.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엉터리 엄마. 그리고 교회에서도 너무 교만한 집사. 이제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이제 아드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을 네. 여름 방학이 끝나고, 근데 저희 아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너무나 정말 엄친아 너무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일단 기본적으로 잘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왜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는 학생 있잖아요. 모범적인. 모범 그야말로. 예.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교육관계도 좋고 착하고, 그리고 매주 상을 타올 정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상으로 거의 진짜 도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 잘하는 아들이었어요. 예. 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 교만의 최고점이 어디였나 하면 그러네. 내 아들. 그러네요. 네, 내 아들. 제일 자랑스러운 아들. 예. 자기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크게 키우지 않아도 이렇게 잘 크는. 그리고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얘가 1등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들아, 네. 이 조금만 더 하면 S대 간다. 아.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렇지. 욕심을 제가 부리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저희 아들도 굉장히 인정 욕구가 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네, 칭찬받고 네. 나는 정말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이제 이거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얘가 너무 혼자 기를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을인데, 고등학교 2학년 가을인데, 제가 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근데 모르는 번호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회의 시간이니까 일단 무번호 해놓고 모르는 번호인데 이렇게 하고 이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계속 번호로 와. 계속 오는 아, 그럼 불안하죠. 쎄한 느낌이 그렇죠, 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죄송하다 그러고 이제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아들 친구 핸드폰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쓰러져서 지금 119 타고 병원 응급실 갔으니 그쪽으로 오세요라는 전화였어요. 어머나.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애가 그 튼튼한 애가 왜 쓰러지지? 그래서 이제 막 호동지동 갔어요, 병원을. 병원을 갔더니 애가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대요, 이제는. 그래서 너무 이제 애가 좀 피곤했나? 그때 막 굉장히 그 공부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제가 새벽 2시에 애를 픽업해서 집으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저도 한 4시간밖에 못 자고. 예. 저 아들도 막 잠 못 자고 공부하고 요즘 다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고등학생 그 학부모도 같이 못 자요. 그래서 애가 너무 잠을 못 자서 그래서 그렇다고 기절을 하나? 이제 하여튼 이상하다 그러고 뭐 이게 뭐 수액도 맞고 이렇게 해서 왔어요. 멀쩡해요. 괜찮은가 보다 그랬는데 며칠 있다 또 쓰러져서 또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도 안 되겠다고 이제 종합적으로 좀 세밀하게 검사를 하자. 그래서 뭐 뇌 MRI까지 다 찍었어요. 다 정상이에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쓰러지고 애가 이제 발작 증상을 보이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에 이제 진단명이 공황장애로 나온 거죠. 공황장애로.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긴 했어요, 사실. 그렇죠. 그거는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 병을 앓고 있지 않으면 자기랑은 아무 상관이 그렇죠. 없는 먼 나라 얘기 일이라고 그렇게 같죠. 생각하죠. 아니 왜?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일일이 막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아들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싼 사교육 시켜. 먹는 것도 유기농으로만 먹여. 예? 엄마 할아버지, 아빠가 할머니가 완전 아무 케어해. 야단도 안 치고 키워.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미안하니까 왜 미안한 엄마들은 일단 돈으로 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막 1년에 몇 번씩 데리고 가. 네. 이렇게 해서 난 아들한테 잘해주는데 최고로, 왜 공황장애야? 이렇게 된 거죠. 교회 다녀. 네, 교회 다녀.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들 꿈이 목회자였어요. 야, 이제 고등학생인데 아침에 큐티하고 어머나. 학업 시작하는 애 보셨어요? 저희 아들이 그런 너무 아들. 완벽하다. 근데 너무 완벽해. 저희 야, 아들이. 그래 진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그런 애가 공황장애. 그죠? 너무 이상하죠? 네. 네. 근데 그런 애 두고 또 그랬어요. 회사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애를 이제 잠깐 이게 너무 심하게 오니까 네.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병원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병원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한 거예요. 제가. 예. 출퇴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막 그때 막 굉장히 프로젝트도 큰 게 걸려 있고 또 이것도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막 다 제대로 지금 막 뒤죽박죽이 하루 아침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죽박죽인 그렇겠네요. 거예요. 일도 제대로 못해. 그냥 넋 나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서 애를 24시간 케어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회사한테 막 미안하니까 이제 회사에 제 직속 상관한테 이제 제가 쉰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둬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저희 직장 상사도 굉장히 이제 난감한 거죠. 왜냐하면 여자를 임원을 시켜놨더니 지금 애가 아프다고 그만둔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렇지. 이게 난감해요, 사실은. 그렇지. 네, 낯도 안 서고 후배들 보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그만두기로 정말 결심을 하고 그만둔 게 어떤 건가 하면 의사 이제 퇴원을 시켰다가 안 좋아져서 다시 입원을 시켰는데 의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드님 상황이 예. 굉장히 심한 상황이다 지금. 그런데 왜 회사를 자꾸 다니시는 거죠? 저한테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사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의사도 굉장히 좀 편견에 사로잡힌 아빠한테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빠한테 맞네. 왜 회사를 다니시죠? 아드님이 저렇게 아픈데 이런 얘기 안 할 거잖아요. 내가 엄마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임원인지 몰랐나? 그거? 아니 근데 보통 연봉을 이제 좀 얘기 좀 보통 엄마들이 이제 돌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컴플레인도 했을 텐데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 다녀서 죄송합니다. 당장 그만두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날 그만뒀어요. 이제 회사 들어가서 대표이사한테 말씀드리고 또 얘기하고 직원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회사에서 막 이렇게 질질 짜고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해요. 그러실 것 특히 같아요. 그러실 것 네, 같아요. 그런 거 그럴 것 같죠. 같아. 근데 그때 지금 벌써 질질 짠다고 표현하시잖아. 우는 사람 싫어도 아니고 질질 짠다고 표현하니까 그거 싫어하시는 거지. 그렇잖아. 특히 여자가 죄송해요. 제가 제일 엄청 질질 짜요. 오늘 진짜 울면 가만 안 둬요. 짜지 마. 근데 그날 제가 막 울었어요. 후배들 있는 데서. 너무 미안해서. 그러니까 어떤 식이었냐면 이제 저는 후배들한테 굉장히 일을 많이 해라. 많이 시켰어요. 일을 많이 시키고 열심히 해라. 내가 책임진다 니들을. 이제 이런 얘기를 막 겁없이 막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라는 직장 상사, 나라는 리더를 만나서 너희들은 진짜 행운이야. 막 이렇게 일 가르치고 정말 열심히 하게 만들고 나만 믿으면 돼.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의 때문에. 고생이 뭐가 돼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정말 후배들한테 미안했는데 그날로 짐 싸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너무 갑자기 그만두니까 그만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저희 아들한테 이제 딱 붙은 거죠. 제가. 온전히 처음으로 엄마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가. 좀 아깝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쌓아올린 나의 경력과 그렇죠. 이건 어디까지 그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두고 저희 아들을 이제 데리고 신촌 세브란스로 들어갔는데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뭐 그게 뭐라고 그 임원이라는 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했지?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마음이 편해. 근데 그 평안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계속 지옥 같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그래요. 정말 억울하고 음. 분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응?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너무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생각이 정말 1%도 안 들었어요. 너무 편하다. 예. 작가님도 그리고 평안하다. 건강은 괜찮으셨어요? 그렇게 막 힘들게 계속 사셨는데? 그때 그 부근에 제가 이렇게 왼쪽이 다 안 좋았어요. 왜 딱 절반만 아픈 거 있잖아요. 예. 위험한데. 예, 그죠? 위험한 거죠. 그리고 그 회의할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열이 끓어오르니까 제가 얼음 좀 여기 비닐에다 담아가지고 갖다 주세요라고 해서 얼음주머니를 제가 여기다가 얹어놓고 회의를 하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진짜 무섭다. 독하다 그랬겠죠. 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지금까지 참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그날부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간이 침대 위에서 앉아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 일을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진짜 애를 썼나? 이런 생각. 나의 의만 드러내고 있는 것만 좋아했으니 무슨 그런 기도가 나왔겠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다들 이제 불을 끄잖아요. 이제 다들 자게. 네네.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한 기도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병원에서 아드님과 좀 대화를 나눠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왜 갑자기 공황장애에 왔을까? 뭐 얘기를 나눠보니까 왜 온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 애쓰고 네. 본인이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외로웠겠네요. 네, 누구한테. 왜냐하면 엄마는 얼굴도 못 보지. 그리고 엄마는 나가면은 자기 자랑만 하지. 그렇지. 교회 가서도 아들 자랑하고. 회사 가서도 아들 자랑하고. 그렇지. 그리고 엄마가 또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걸 옆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엄마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더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야지. 이거였던 네.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너무 혼자서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혼자 이제 끙끙 앓고 있다가 이게 이제 공황장애로 온 거죠. 근데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내가 키웠는데 왜 공황장애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은 이유가 없대요. 그렇죠. 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탓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어머니 탓 아닙니다.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거고요. 그게 특별히 원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제 탓인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는 그 자체로 사실 아들한테 좀 뭔가 보상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엄마를 돌려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의 기도만 했던 거예요. 회개. 잘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저희 아들 고쳐주세요를 기도를 왜 안 했나 하면 그때도 이미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내 아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그런 확신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죄, 내가 잘못 살아온 거 이것만 계속 파노라마처럼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내가 너무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너무 심한 거죠.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이런 거. 그리고 뭐 말은 뭐 네가 나한테 그랬어? 내가 잘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 이런 오기로 이제 그런 기폭제로 일을 했다 하지만 결국에 그 마음속 깊은 데로 내려가다 보면 세상에서 너무 성공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이렇게 잘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정말 기를 쓰고, 예, 제가 어떤 재능이나 뭐 특별히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남들보다 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몇 배 더 하는 거. 이게 정말 공식이잖아요. 남들보다 잘하려는 건데 그 평범한 능력을 갖고 어떻게 하겠어? 몇 배 더 하는 거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병이 든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한 그런 목마름이. 그렇게 정말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거의 세상의 성공을 위한 어떤 도우미? 하나님은 이제 그런 결국 저 하나님 교회 가서도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 저 이거 임원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결국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예. 보상받고 싶은. 예, 그래서 그런 거 세상을 향한 세상이 최우선이 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런 교회에 가서 일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정죄하면서 막 속으로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무서워. 제가 뭐를 했나 하면 또 이게 평점 매긴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8+. 설교를 요약해서 주보에 실는 것도 제 역할이었어요. 그 교회에서는. 근데 요약을 하려면 이제 잘 들어야 되잖아요. 네. 잘 듣고 그걸 요약해가지고 근데 할게 다시 없어. 했는데 알맹이가 없어 뭔가.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대충 흘려듣는 게 아니라 네.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는 거지 내가 앉아가지고. 점수 매기는. 심의위원처럼. 심의위원이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거 회개하고 그다음에 막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일 못하는 거 속으로 정죄하고 내가 하는 거 나 정말 잘하죠 이런 거 교회 반찬도 평가하고. 그러니까 오늘 국 좀 짜네. 꽃꽂이 평가. 꽃꽂이 뭐 꽃꽂이가 이런 제일 거. 우린 눈에 안 들어오는데 또 이 사모님들 이런 분들은 꽃꽂이 엄청 민감해요. 진짜? 아유 엄청 민감해. 꽃꽂이 갖고 싸움 많이 나요. 진짜요? 큰 교회죠, 왜 그럼. 프레지 아닌데? 꽃 누가 꽃꽂이 갖고 싸움 많이 나.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정주의 그 교회 그러니까 교회 일을 그야말로 헛수고를 한 거예요. 예. 헛수고 그거야말로 나 몸 망가지면서 헛수고 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이제 보통 그런 분들 나잘난 씨라고 하잖아요. 예. 그 나잘난 씨로 이제 산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회개가 다 끝나고 요즘도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예. 근데 교회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보이지. 그런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데. 저러다가 두드러 맞으면 되게 아플 텐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딱 이제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을 때 네. 회개부터 했다는 거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교감이 그때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교만해서 나를 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그래서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납작하게 엎드린 거예요. 납작하게 엎드려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교만한 죄 정말 회개하고 그러니까 계속 밤마다 앉아가지고 제가 잘못한 것만 계속 떠올리면서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어. 눈물도 계속 매일 24시간 울었죠. 그 질질 짜는 거 그렇지. 싫어하셨던 분이 네. 24시간. 네. 결국 그런 게 교회 가서 울고 철야 예배 가서 울고 집에 가서 울고 막 운동하면서 탄천을 뛰면서 울고 그렇게 했어요 진짜. 아니 그 남편분도 바쁘셨나요? 그 아들이 이게 좀 아버지하고도 좀 시간을 가질 수 없었나요? 근데 저희 남편도 바빴어요. 너무 충격이 심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아픈 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아들이 아프기 전까지 남편분도 바쁘셨던 거예요? 그렇죠. 저희 남편도 어. 바쁘고 예. 저희 남편도 그렇게 이렇게 자상하게 애하고 이리 와봐 아빠랑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예. 좀 무뚝뚝한 아빠의 전형. 예. 이랬어요. 두 분 다 공부 굉장히 잘하신 분들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딱 근데 들어보니까 알겠어. 집에서 대화가 별로 없었던 거지. 아니, 집에서 일단 모이는 시간이 별로 그러니까 없는 만날 거죠, 수가 모이는 없네요. 시간이. 예. 그랬죠. 그래서 참 아빠하고도 얘기 못해. 엄마하고도 얘기 아유. 못해.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저희 아들이 제가 또 회개한 부분이 뭔가 하면 네. 엄마는 아들하고 딸한테 얘기할 때도 부하 직원한테 얘기하듯이 한대. 뭔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예. 저 지금 이렇게 몇 번 얘기하는데도 알겠어요. 어떻게 얘기했을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막 지금 많이 좋아지신 걸 텐데. 예. 지금 많이 좋아지신 걸 텐데. 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네. 딸도 있었죠. 딸은 괜찮아요? 저희 딸 왜냐면 시도 시기하는데 저희 아들 보니까 아들만 챙기면 둘째 딸이 좀 시기해요. 맞아요. 저희 동생이 있어요. 4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 저희 아들한테
너무 착해요. 우리 딸은 또. 걔도 또 모범이에요. 어. 그런데 이제 엄마가 너무 오빠한테만 붙어 있고 막 병원에 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얘가 스트레스성 위염이 온 거예요. 삐져. 삐지는 그냥 삐지면 괜찮은데 아예 몸으로 아픈 나타나는 거죠, 거지. 아픈 몸으로. 그래서 저희 딸이랑 아들이랑 한동안 거의 몇 개월을 새벽 2시나 3시에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응급실 119 타고 응급실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 인생에 아예 바닥을 치는 때였죠. 바닥. 예.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뭐라고 하면 이제 응급실 가고 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응급실 가고 그래서 아예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기투하. 예.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바닥은 없다라고 할 때까지 정말 저를 이렇게 딱 꿀리시더라고요. 그 병실에 다른 환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다 공황장애 환자들,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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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명이 같이 있었어요. 예. 같은 병실에. 근데 다 공황장애 증상, 우울증 뭐 이런 쪽으로 다 들어온 친구들이고 이제 뭐 극단적 선택까지 이제 갔던 친구들이고. 근데 초등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친구도 있고 저희 아들처럼 이제 고등학생도 있고 거기서 제가 정말 정말 느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구나. 애를 너무 그냥 내버려 뒀구나.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들도요. 정말 외고 다니고 그리고 한 친구는 S대 법학과를 나와서 고시를 준비하는데 이걸 몇 번을 떨어진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고 나서 확 공황이 온 거죠, 이 친구는 또.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정말 그야말로 부모가 자랑스러워 하던 아이들이었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막 계속 그런. 근데 걔네들은 또 강박이 있어서 어느 날 제가 잠깐 나갔다 외출했다가 병원을 들어가 보니까 우리 아들은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고 이제 계속 공부가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문제집을 풀고 있고 그 고시 패스 못 해갖고 들어온 그 친구가 우리 아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희 아들 거기 보낼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보내고 싶은데. 근데 공짜니까. 다들 어떤 아이들인가 하면 뭐래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사회가 만든 병폐의 맞아요. 희생자들 맞아요.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이란 폭주기관차에 올라탔다 떨어져 나간 희생양들 아니에요. 그거 앞자리에 솔직히 있다가. 제일 앞에 타서 달리다가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막 폭주하는 기관차에 전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좀 혼날 얘기지만 그 같이 있는 걔네 어머님들이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좀 그렇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회개하고 진짜. 그 아이들 우리 왜 요즘 방송에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에 대해서 방송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보면 결론은 뭐예요? 다 부모가 문제인 거지. 자식이 문제인 줄 찾아갔지만 다 부모가 문제였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모들은 스스로 알아요, 저처럼. 네, 그래서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겠죠.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들과 좀 다를 수 있는 게 기도로 막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이제 아들 살려달라고 어떤 기도하셨어요? 그냥 회개의 기도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 신앙생활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변했다는 게 예전에는 이제 막 저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교회를 열심히 했다고 하면 이제는 굉장히 좀 하나님한테 좀 집중. 이제 나 스스로한테 집중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쳐다보자. 좀.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약간 정상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제 결국에 신앙이 회복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그런 무늬만 크리스찬이었고 네네. 그때서부터 이제 아들하고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요? 엄마 전도 폭발 이거 훈련 받을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엄마가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 엄마가 요새 기도는 회개의 기도밖에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아프니까 주일날 이렇게 원래 공황장애 환자들이 이렇게 사람 많은 데를 못 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 갔다 와서
이제 아들한테 목사님 오늘 이런 말씀하셨어 이런 얘기 해주고 아들 이제 큐티하는 거 엄마한테 좀 얘기 좀 해줘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놓치면 죽는다 진짜로. 지금 붙잡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다 회사도 내려놓고 나의 의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 왜 찬송가 중에 날이 저물어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네. 그때가 주가 하나님의 때. 일하시네요. 예,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요. 제가 그 찬양을요 들으면서 탄천을 울면서 걸어 다녔는데 그거야말로 빈손으로 걸을 때가 딱 그 대목이었어요. 예. 그렇게 빈손으로 완전히 다 내려놔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신앙이 회복되고 또 이제 얘기를 가족들끼리 좀 밥도 자주 먹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회사를 안 다니는데. 그렇죠. 시간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 요리 솜씨도 늘고 오늘은 엄마가 이런 걸 해볼게. 네네. 뭐 애들이 이제 평가하는 거죠. 맛이 없어. 막 이렇게. 그냥 고기는 양념하지 말고 그냥 구우라고 엄마.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막 그런 거. 그럼 이번에 또 이런 거 해볼까? 그러면 뭐 그러지 말자 우리. 그냥 식재료 그대로 살리는 쪽으로 어떻게 해보자. 엄마 애쓰지 말자. 뭐 이렇게. 그러면서 굉장히 아이들하고도 제가 많이 사이가 좋아졌어요. 아유. 저희 딸 얘기가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요. 네. 맞아. 그 제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엄마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 맞아요.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도 많고 신앙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하고. 예. 엄마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 요즘. 그래서 너는 무슨 기도가 필요해? 엄마가 기도해 줄게. 엄마 시간 많아. 뭐 이제 딸이 이제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제 신앙이 회복돼 가면서 제 마음도 회복돼 가면서 이제 아들도 많이 좋아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병원도 또 굉장히 또 좋은 병원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완벽하게 나았어요. 저희 아들이. 그럴 수 있구나.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분한테 가서 이제 저희 아들이 거의 약 부작용으로 애가 100kg까지 나갔었어요. 네. 그래서 막 이만해진 거예요, 애가. 근데 그 의사분은 힘들지 약을 줄이자. 약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 다음에 가면 약을 줄여서 너무 힘들다고 막 컴플레인 하면 그래 힘들지? 그럼 약을 다시 반으로 줄이자. 이래가지고 약을 막 줄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하여튼 완전히 애가 약을 끊고도 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이건 정말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죠. 네. 설명이 안 돼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또 예전에 이제 그렇게 공항 있었던 친구들은 이런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잘 못 들어가고 네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희 아들은 스킨스쿠버 다이버 그 자격증까지 땄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완벽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회복돼야 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제가. 예. 그러니까 원인이 고쳐지니까 예. 이게 해결이 됐네요. 우리 예전에 여기 김진이라는 개그맨 분 나오셔서 틱장애로 굉장히 오래 고생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답을 주고 간 거예요. 네. 틱에 좋다는 수많은 약과 병원을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네. 결국 뭘로 치료가 됐냐면 사랑한다 한마디에 치료가 됐대잖아요. 그 말을 못 들어서 수십 년을 그렇게 좋다는 약물로 기대서 살아왔는데 안고 사랑한다 한마디가 치유가 됐다는 그 간증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인과 치료는 다른 데 있는데 계속 약물로만 해봐야 네, 소용이 없는 없었던 거거든요. 거죠. 예.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럼? 저희 아들이 지금 29살 됐어요, 이제. 네. 매너가 바탕이 되지 않은 일은 뭐 이런 잘한다라는 평가 이거 얼마 못 가요 그런 사람.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잘하는 경력사원이 스카우트해서 우리 회사에 왔어요. 오자마자 큰 계약권을 하나 딱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 그 납작 바로 엎드리는 게 굉장히 작가님 스타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빨리 캐치하는 게 굉장히 빨리빨리 하고 뭔가 이렇게
그게 굉장히 타고나신 것 같아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다 알려주고 유튜브에서 알려주고 강의 다니고 하는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네. 믿음의 강의도 중요하지만 사실 삶의 강의도 너무 중요하니까 예, 꼭 찾아서 보고 저 고민 많을 때 보고 도움 좀 받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하나요? 그런 건 안 하나요? 네, 실시간으로 안 실시간 안 하고요. 하고요? 네, 네. 업로드해요. 아, 네, 네. 제가 이제 제작해서. 네. 실시간하면 슈퍼챗 나와요.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건 저도 새롭게 하소서 올 때 네. 주님 저 이거 봉사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항상 주님 제가 다른 거 안 해도 네. 주님 아시죠? 하면서 이거 받고 이러시나? 6시에 일어나면서 주님 아시죠? 근데 때론 내가 제일 교만했다라고 제 스스로 오늘 느끼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걸 하면서 네가 이렇게 거만해라고 느끼는 걸 오늘 좀 많이 깨달으면서 가장 많이 반성했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납작 엎드리세요. 네.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납니다 오늘. 아, 뭐 기업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회의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차별화, 우리는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를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별다른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이유가 우리 교육을 남들과 다르게 하지 않고 똑같아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잖아요. 늘 정답은 하나고 그 답을 쓰기 위해서 달달달 외우고 맞아요. 정말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TV에나 어디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원고 없이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외워서 답만 썼지 한 번도 내 생각을 얘기해 보거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마음껏 하거나 운동장에서 뛰어보거나 무슨 악기에 미쳐보거나 한 거 없이 국영수와 달달달 외워서 답만 써서 그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판검사, 정치인, 무슨 경제 모든 분야를 하다 보니까 안으로 썩어 들어가서 거기에 쫓아가던 폭주기관차에 떨어져 나간 아이들이 다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이 차별성을 외치려면 교육부터가 우리나라 지금 미대 가려면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똑같이 그려야 입학을 하잖아요. 미국은 다르게 그려야 입학을 하거든요. 네. 엉뚱한 걸 그려야 입학을 하는데 우리는 똑같이 그려야 입학을 하는. 그러니 어떻게 차별성이 나오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납작 엎드린 그 자체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그 아이에게 대한 축복이고 네. 넌 그냥 있어도 돼.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놨더니 이제 훌륭한 아들로 이렇게 네. 원하는 목적지에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 좋은 교육의 팁도 주신 것 같아서 네. 지금 많은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 또 다음 세대들 위해서 앞으로도 좋은 강연해 주시고 좋은 책으로 위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기회 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